안녕하십니까. 옵티스링을 담당하고 있는 엔시스 코리아 이주환입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설계 비용 절감,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의 향상을 실현하여 제품의 최대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인 옵티스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 및 작업 정의, 옵티스랭의 소개와 피도 플랫폼과 롬 소개 후에 웹 세미나를 요약 정리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설계를 최적화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옵티스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또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제품에 최적화된 설계안을 도출합니다. 최적 설계 및 강건 설계는 산업 제품의 가상 개발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엔시스 옵티스랭은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설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옵티스랭을 통해 사용자가 최적의 제품 설계를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최저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러한 종류의 질문과 같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중요한 인자를 분석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강건한 설계를 위한 최적화를 하고 싶다면 엔시스 옵티스랭을 사용한 변동 분석 방법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라메트릭 최적화와 논파라메트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미지 학습을 통해 컴퓨터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픽셀입니다. 픽셀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픽셀을 전부 변수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입니다. 위상 최적화라고도 합니다. 이 기술은 AM이나 LS 타스크에도 적용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엘리먼트입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요소를 제거하여 제품의 무게를 줄이게 되는데요. 사실 유한 요소 해석에서 메쉬를 직접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성도법이나 그림과 같은 밀도법인 심플을 사용하여 K 매트릭스와 결합하는 최적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논파라메트릭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변수의 수가 많아 특별한 변수 처리 방법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논파라메트릭 최적화라고 합니다. 옵티스랭에 해당하는 영역은 파라메트릭 최적화입니다. 옵티스랭에서는 직접 파라메타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파라메타는 인풋 파라메타와 아웃풋 파라메타가 사용됩니다.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인풋 파라메타를 정의해야 합니다. 인풋 파라메타와 리스폰스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매우 쉬운 예를 사용하겠습니다. 얘는 후크의 구조 해석입니다. 최소 무게, 최대 변형, 최대 응력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리스폰스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해석, 실험을 통해 도출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효율성, 압력 강화, 주파수일 수 있고 때로는 스칼라 값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스폰스 파라메타는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곡선과 같은 신호 또는 벡터 값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모든 노드의 응력과 같은 2D 및 3D 필드 데이터를 응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풋 파라메타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길이, 반경, 각도, 두께, 깊이와 같은 기하학적 파라메타를 형상 변수라고 하고 하중, 경계 조건, 역률, 항복 응력, 호화성비 또한 인풋 파라메타가 될 수 있습니다. 스캐터링 파라메타는 생산의 공차, 재료 변동으로 인해 상대성에서 발생하며 재료, 형상, 프로세스 또한 환경이 변수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인풋 파라미터는 예를 들어 B는 5mm, C는 2mm와 같은 구체적인 값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옵티스트링의 기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시스의 많은 제품 중 옵티스트링은 엔시스 플랫폼 제품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엔시스 멀티피직스 제품군을 통합하고 제품을 최적 설계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설계 비용 절감,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실현하여 제품의 최대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옵티스랭은 자동화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여기에 설계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실수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옵티스랭은 뛰어난 최적 설계 및 프로세스를 통합을 제공을 합니다. 엔시스의 다른 제품군 안에도 옵티스랭과 같은 피도 제품들이 존재합니다만 옵티스랭은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공정 설계뿐 아니라 최적의 파라미터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 어떤 곳에서도 옵티스랭은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옵티스랭은 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옵티스랭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4개로 압축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캘리브레이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석과 실제 실험에서 발생되는 차이를 극복하거나 예측하고 싶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팀에서 보내준 물성을 해석팀에서 예측한 결과와 제품이 출시해서 나온 결과가 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찾다 보니 실제 제작한 재료 물성에서는 특수 표면 처리를 해서 재료 특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특수 표면 처리를 한 특성을 새로 찾기 어렵거나 해석의 재료 물성으로 다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모델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특수 표면 처리를 한 재료의 특성을 러프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안개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기회의 공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불분명하고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설계의 성능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지 방향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옵티스랭을 사용한다면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통해 안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E와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의 다양한 옵션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계 변수가 중요한지 목표와 한계를 정의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설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기하학적 또는 하중 재료 물성 파라미터의 로어, 어퍼 바운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설계 공간을 우리는 다양한 실험 계획법을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스캔하고 인풋 및 아웃풋 파라미터의 분산을 평가합니다. 이때 옵티스랭은 필요한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사용자에게 DOE, 즉 디자인 공간에 디자인을 배치하는 방법을 자동으로 제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실험 계획법이 존재합니다. 변수의 수, 레벨, 목적에 따라 실험 계획법이 달리 사용되는데요. 옵티스랭은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적합한 DOE 방법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타 모델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라틴 하이퍼 큐브 샘플링 방법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스페이스의 실험점을 고르게 충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로 메타 모델을 생성합니다. 메타 모델은 근사 모델이라고도 이야기하며 어프록시메이션 모델, 서러게이트 모델, 블랙박스 모델, RSM 모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옵티스랭의 메타 모델은 기존 다른 피도 툴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사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해석 및 실험값과 차이가 발생되고 이를 좀 더 정확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옵티스랭은 근사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적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용어도 일반적인 메타 모델이란 용어가 아닌 MOP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 문제 정식화가 필요합니다. 오브젝티브가 무엇인지, 설계 변수와 컨스트레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최적화를 위해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 모델은 사전 최적화와 같습니다. MOP의 품질이 좋은 경우 메타 모델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설계 평가가 수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 모델을 평가하려면 몇 분 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빠르게 목적 함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최적화를 통해 디자인을 더욱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후 옵티마이저에 대한 각 설계는 솔버로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최적 설계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감도 분석으로 인해 우리는 중요한 변수를 알고 있으며 최적화를 위해 이러한 중요한 변수만을 고려하여 최적 설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티스랭은 고비용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는 최적화 과정을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적 설계안을 탐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법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설계 품질을 개선하는 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계자가 의도한 제품의 성능과 실제 생산된 제품의 성능이 같다면 이건 예술품일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한 이상적 관점이고 극도의 비용이 유발될 것입니다. 실제 생산된 제품의 성능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즉 변동이 발생되고 이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하면 품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X축이 설계 변수이고 Y축이 성능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성능을 원가라고 하고 낮을수록 좋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변동 해석을 통해 이러한 성능을 예측하고 결정할 지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A 지점이 최적화를 통한 최적점이 될 것입니다. 결정론적인 관점에서는 설계 A가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론적인 관점에서는 설계 B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설계의 변동폭에 의해서 제품의 성능이 크게 바뀌지 않는 설계가 품질에 있어서는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티스랭을 이용한다면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설계를 제안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과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도 플랫폼이란 프로세스 통합과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를 생성 및 자동화하여 파라메타의 영향 분석과 다양한 설계 전략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옵티스랭은 엔시스 제품군을 매우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엔시스 제품군뿐만 아니라 외부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합 및 자동화하기 위해서 옵티스랭에서 자동화된 커맨드 노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유연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입력 및 출력 파일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한 단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솔버 위자드를 제공합니다. 파이썬, 윈도우, 리눅스 커맨드, 엑셀, 매틀랩 등등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다. 좀 더 쉽게 옵티스랭을 통해 피도 개념에 대해 이해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과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나누어 보았고,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의 아이템 2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아이템의 2개입니다.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의 경우 워크벤치를 이용한 방법과 그렇지 않은 경우, 엔시스 제품군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는 멀티 오브젝티브와 싱글 오브젝티브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통합을 위한 PI 소개를 위해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벤치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크레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크레인의 사다리와 같은 부분을 붐이라고 합니다. 붐 끝부분에 큰 무게를 달아야 하므로 안전한 설계를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붐 변형의 최소화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과 같이 붐의 길이를 줄이거나 무게를 줄이면 붐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보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키우면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두께나 형상의 변경을 통해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설계를 위해 우리의 NCT 제품으로 붐 설계의 혁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우측의 프로세스처럼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형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상 데이터는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외부 모델을 불러올 수도 있고 직접 형상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때 형상 변수를 쉽게 정의 가능합니다. 유한요소 해석을 위해 NCS 미케니컬에서 해석 조건 및 유한요소 생성을 해주고 재질 정보 변수와 두께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석을 진행을 완료합니다. 다시 NCS 미케니컬에서 변형 결과 또는 응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자동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값 리스폰스 밸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워크벤치 안에서 한 번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고 형상이나 재질 정보 변경에 따른 결과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그 정보를 재가공하려고 할 때 옵티스행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고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벤치 역시 하나의 플랫폼이므로 워크벤치를 사용한다면 많은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이미 만들어진 워크벤치 파일을 이용해 옵티스행에서 직접 작업도 가능합니다. 각 변수가 결과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거나 각 변수와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또는 설계 변수가 너무 많아서 기여도가 높은 변수만을 선정하고 싶을 때 우리는 민감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민감도 분석은 실험 계획법을 통해 진행됩니다. 실험 계획법이란 쉽게 무작위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의 계획성을 가지고 실험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최소의 실험으로 최대의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제에 사용된 방법은 풀팩토리얼 방법으로 일명 FFD라고 하고 레벨은 3수준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수준은 어떠한 변수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 선형적인 결과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준이 올라갈수록 비선형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실험 횟수는 증가됩니다. FFD로 5가지 변수를 3수준으로 실험한다면 243번의 실험을 필요하게 됩니다. 실험을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실험 방법이 달리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옵티스행에서는 위자들을 제공하고 있어 실험 계획법에 따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243번의 실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프로세스에서 정의한 것처럼 디자인 테이블에서 최상단에 베스트 포인트를 배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분석을 통해 어떠한 변수가 변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어널리티컬 수식과 같이 상한, 하한의 경계에서 베스트 포인트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과 길이를 가장 낮췄을 때, 재료와 이너시아를 가장 키웠을 때 가장 적은 변형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예제는 워크벤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였습니다. 즉, NCS 제품이 아닌 예를 들어 아바쿠스, CCM 플러스 등의 외부 솔브와 결합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LS 다이나를 이용하여 옵티스랭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좌측 그림은 자동차 범퍼에 장착되는 크래시박스라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차량이 고속 충돌이 아닌 저속 충돌 시 1차적으로 파손되어 전체적인 차량 수리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품을 설계할 때 재료를 줄이면서 변형을
줄이도록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사실 이 부품은 최대 변형 에너지가 발생되도록 문제를 정의해야 하지만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프로세스는 우측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LSDyna의 경우 해석 인풋 파일을 유저가 형상 변경을 제외한 모든 값들을 ASCII 파일 형태로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타 파라메터라는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어 손쉽게 변수 설정이 가능합니다. 속도, 무게, 두께, 물성 등을 변수화할 수 있습니다. 변수 이름을 변수값을 자동으로 구분하여 매핑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윈도우 배치 파일을 만들어 자동으로 변경된 변수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작업 폴더는 옵티스행에서 각 실험 번호별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LSDyna의 경우 미케니컬에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력 변수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으므로 LS 프리포스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결과에 대해 반복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배치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옵티스행에서는 다이렉트로 지원하지 않는 솔브의 경우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만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DK라는 노드를 이용해 결과를 자동 매핑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결과를 출력할 수 있고 LS 프리포스트로 결과를 출력도 가능하지만 인사이트로도 LSDyna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유동해석, 충돌해석 결과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옵티스행은 다른 여러 솔버들과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쉽게,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애니스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워크벤치를 파일을 사용하여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자동화 및 추적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도 영역 중 설계 최적화 영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레디언트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의 특징은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속적이거나 유니모달의 설계 공간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미니멈 밸류를 찾습니다. 하지만 시작 위치에 따라 미니멈 값이 다르고 글로벌 미니멈 값을 찾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실패한 설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수렴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레디언트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은 효율적입니다. 대표적으로 LP, NLP, QL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패턴 서치의 방법의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시작점 A 값과 비교 실험점 BC의 값에서 삼각형의 패턴을 이용하여 값을 비교하고 크기와 방향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하나의 함수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며 페널티 값이 최소화되는 값 D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심각한 비선형성을 갖지 않는 한 빠르고 정확한 범용적인 방법이며 솔버 노이즈가 부드럽게 처리되고 일부 실패한 설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그레디언트와 마찬가지로 로컬 옵티멈을 찾게 됩니다. ARSM, 다운힐 심플렉스 알고리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탐색적 기법입니다. 유전 진화 알고리즘이나 파티클 썸과 같은 알고리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연적인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모방한 확률론적 탐색 방법입니다. 이산 변수나 바이너리 변수를 다루는 데 있어 그레디언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최적화 문제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진화 알고리즘은 선택, 교배, 돌연변이, 연산자를 이용하여 개체의 적합도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셀렉션은 목적 함수의 적합도를 이용하여 부모 세대를 고르는 과정입니다. 리콤비네이션 또는 크로스오버는
부모 세대로 선택된 두 객체를 이용하여 자손 세대를 만드는 과정으로 교배 과정을 반복 수행하면 최종적으로는 구해진 해는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최적해를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뮤테이션은 교배 연산으로만 개체 진화를 시켜나갈 경우에 무리 속에서 개체들이 가진 유전자의 근본적인 토대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돌연변이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리플레이스먼트는 일정 확률로 교배 연산을 이후 얻은 자손 세대의 유전 배열을 임의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이해 알고리즘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를 선택하고 교배하고 경우에 따라서 돌연변이로 하여 다음 세대의 우수한 진화 형질만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화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에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우수한 형질만 남게 됩니다. 파티클 수험 알고리즘은 새무리, 물고기 등의 군집 활동을 하는 동물에게 영감을 받아 만든 알고리즘으로 군집이 이동한 히스토리를 저장하여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자연계의 진화 메커니즘을 모방하여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이 탐색점 방법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비선형성이 큰 많은 컨스트레인트 조건이나 실패한 실험점이 있을 때, 그리고 이산 변수나 바이너리 변수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종류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옵티멈 값을 찾는 기법이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죠. 매우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 리니어 프로그래밍 최종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설계 변수 x, y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이나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값을 화면에 보이는 수식으로 구속 조건과 목적 함수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구속 조건을 이퀄리티 조건으로 바꿔주면 x, y 값에 0을 넣어 구할 수 있습니다. 논 네거티브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이 값을 우측에 x, y축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구속 조건식에서 구한 두 점을 확인하고 직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1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파란 영역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점을 확인하고 연결해 줍니다. 4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빨간 영역이 됩니다. 두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 피저블 영역은 보라색 영역이 됩니다. 구속 조건의 교차점을 구하려면 쉽게 두 식을 연립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x, y 값을 2x 플러스 5y에 대입하면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x가 0이고 y가 8일 때 맥시멈 밸류를 갖는 문제가 되겠고, 구속 조건식을 추가하면 회색 영역이 됩니다. 이때 맥시멈 값은 x가 6, y가 5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속 조건에 의해서 피저블 리진과 목적 함수 값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오브젝티브를 모두 최적화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무게도 줄이면서 소음도 줄이는 설계를 하려고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 오브젝티브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두 개의 함수에 웨이팅 팩터를 부여하여 싱글 오브젝티브로 만들거나, 또는 도미넌트 개념을 이용하여 실험점 A가 실험점 B의 두 개의 성능 모두 도미넌트한지를 판단합니다. 즉, 소음도 적고 무게도 적은 포인트를 기록해 둡니다. 반면 실험점 A와 실험점 C를 비교하면 도미넌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험점을 모은 실험점의 집합을 파레토 프론트라고 하고, 또는 파레토 옵티멈이라고 합니다. 위에 보이는 부분은 테스트 펑션이고, 이러한 수식을 옵티스랭을 이용하여 최적화하여 파레토 프론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싱글 오브젝티브 비선형 테스트 펑션입니다. 마치 계란판과 같다고 하여 에그홀더 펑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식은 위키피디아나 구글 검색으로도 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험
또는 해석을 수행하여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답은 제공해주고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구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여러 개의 로컬 옵티멈과 로컬 맥시멈 값을 갖고 있습니다. 빨간 부분이 맥시멈, 파란 부분이 미니멈 값입니다. 이 중에 낮은 값을 빨리 찾을 수 있다면 성능이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나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옵티스행에서는 계산기 노드를 이용해 이 수식을 입력하였고 XY 파라메타를 연속 변수로 처리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옵티스행의 장점인 위자드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펑션을 이용하여 옵티스행이 보유한 알고리즘과 다른 알고리즘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테스트로 어떠한 알고리즘이 월등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우수하다면 단 하나의 알고리즘만 사용하면 되겠죠. 문제에 따라 어떠한 기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제품은 1200회 이터레이션을 통해 최적점을 구한 반면 옵티스행이 보유한 EA 밸런스 알고리즘은 354회 이터레이션을 통해 최적점과 비슷한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신 버전에 추가된 알고리즘과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가능한 500회 이내의 최저값을 찾도록 옵션을 찾아보았지만 값을 찾지 못했고 A몹에 딥러닝을 추가한 기법이 990회 이터레이션으로 최적회에 가까운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몹의 DLE는 딥러닝 익스텐션의 약자로 옵티스행 설치와 별도로 제공되는 실행 파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글의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진 케라스와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근사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를 이용해 GPU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뉴런의 수, 히든 레이어의 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피드포워드 방식입니다. 앞으로의 징후를 또 계산에 의해 예측하고 그 정보에 기준하여 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사 모델을 생성할 때 일반적인 방법처럼 실험을 마치고 근사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 모델의 개선을 위해 중간중간 별도의 계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각 뉴런의 가중치, 히든 레이어의 베이시스 펑션의 수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실험을 추가하게 됩니다. 고비용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는 최적화 과정을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적 설계안을 탐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법 중 근사 모델을 이용한 기법이 있습니다. 근사 모델을 생성하고 이 모델이 실제 모델의 특성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R스퀘어 또는 COD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여러 실험점을 대표하는 근사식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을 회귀모델식이라고 합니다. 회귀모델식은 사용자가 차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식과 추가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을 비교하여 차이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척도입니다. 쉽게 R스퀘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잘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다항식과 같은 단순한 함수에 기반을 둔다면 아마도 이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사 모델의 종류는 크게 회귀 모델과 보관 모델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보관 모델의 경우 추가 실험점 없이 계산하면 R스퀘어 값이 1이 됩니다. 즉, 추가 실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추가 실험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란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실험에서 몇 개의 실험점을 빼고 근사 모델을 만들고 나머지 실험점으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R스퀘어로 검증하는 방법은 실험점의 수가 증가하면 근사 모델의 개선과 무관하게 R스퀘어 값이 증가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점의 수로 정교화한 Adjust R스퀘어가 사용됩니다. 실제적으로 옵티스행에서는 COP를 사용합니다. COD와 유사한 공식이지만 독립적인 테스트 데이터로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R스퀘어 값의 하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그레이션 포인트들을 이용해 보관 메타 모델을 생성하면 COD는 1의 값을 갖습니다. 독립적인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메타 모델의 차이를 확인하면 COP는
0.8의 값을 갖습니다. COP는 알 수 없는 데이터에 근사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반응 예측 변동의 설명에 따른 비율입니다. 즉, 표본수가 증가하면 일정한 값까지 증가해야 합니다. 연소감수의 경우 대략적으로 COP가 하나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근사 모델의 품질 척도를 사용자가 확인하고 품질의 개선을 수동으로 수행하던 프로세스를 옵티스랭은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티스랭의 메타 모델은 효율성을 강조한 실용적인 최적화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메타 모델은 스칼라 값을 이용한 메타 모델 생성이지만 옵티스랭의 경우 시그널 데이터나 XY 데이터 커브와 같은 1D 필드 및 2D, 3D 데이터의 근사 모델의 결과를 매핑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는 최적화 과정을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적 설계안을 탐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법인 AMOB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실험 계획법을 토대로 생성된 메타 모델을 이용해 시그널 근사 모델과 2D 매트릭스 근사 모델, 3D 유한 요소 결과를 근사 모델로 직접 생성하여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리듀스드 오더 모델링은 3D 시뮬레이션을 시스템 레벨에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롬은 보다 복잡한 모델에 필요한 해석 시간 및 스토리지 용량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거동 및 주요 효과를 보존하는 신뢰도 높은 동적 모델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옵티스랭을 사용하여 다양한 엔시스 제품과 연결하여 전자기기, 액추에이터, 회로 및 케이블, EMI, EMC, 열 전달 특성 및 동력학 충돌 해석 등의 성능을 롬 모델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엔시스 옵티스랭의 기능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엔시스 옵티스랭은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엔시스 제품군 및 다양한 CAX 도구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합 및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캘리브레이션을 탑재하고 있어 해석과 실제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결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시티비티 어나리시스를 통하여 주요 인자 식별과 인자와 특성치 간 경향을 평가하고 근사 모델을 생성하여 설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보유하고 있어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강건 설계 최적화 기법을 통해 제어 가능한 인자를 빠르게 식별하여 변동에 민감하지 않는 설계안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웹 기반의 통합도 제공하며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병목 현상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와 해석자 간의 표준화된 프로세스 공유와 결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